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좀 굵직한 뉴스들이 전해져서요. 오늘 좀 중요한 뉴스 위주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는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어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상된 결과였다라는 수순들 때문에 증시는 큰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어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CPI 지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여가는 어떤 시그널들을 보여왔는데 이번 PCE 지표도 예상에 좀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네, 근원 PCE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전이 3.7에서 3.5로 지금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치를 하회를 하고 예측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연준 인사들이 오히려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들로 좀 스탠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연준은 원래 이런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침체됐다 싶으면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반응을 하고 시장이 좋아진다 싶으면 약간 매파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는데 내일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에 의해서 또 시장의 어떤 변화들도 일어날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은 97%를 넘겼습니다. 뭐 사실상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월 달을 유력하게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FOMC 미팅에서 아마 한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비율이 지금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지금 이런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떤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삼각수렴 패턴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었던 시점상으로는 이제 주말 동안에 어떤 변동성들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패턴은 이제 상승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바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돌파를 하게 되는데 이걸 또 4시간 봉으로 바꿔보면은 추세적으로는 또 하락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상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거래량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좀 현물 거래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뒤에서 CBD 지표를 봤을 때도 매수와 매도세가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데 이제 매도세가 이 구간을 얼마나 강하게 지금 잡고 있는지를 뒤에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제도 거의 뭐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고요. 0.2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이제 1.25%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제 스팟성으로 이렇게 크게 또 상승하는 코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카닷이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는 알트코인들이 더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또 하락을 해서 53%에 딱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좀 중요한 영역이죠. 53이라는 경계가. 그래서 이 구간을 유지하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제 공포 및 탐욕 지수는 3계단 하락을 해서 71입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좀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흐름들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가격은 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파이어 차트 먼저 보시면은 지금 38.5K의 매도벽이 최고 등급으로 진해졌습니다. 지금 여기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격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세도 지금 조금 더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요 가격대 바로 아래에서 매수벽이 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빨간색이었는데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하단에 37K 상단에서도 지금 매수벽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굉장히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고 지금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지금 움직이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쪽이 조금만 더 이제 힘을 냈을 때는 균형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35K에 있는 매수벽도 지금 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세도 계속해서 더 지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거래량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도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내고 계속해서 이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이 보라색 고래가 물량을 굉장히 많이 던져서 지금 바닥으로 지금 내려꽂는 그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약간 반등, 조금 매입을 했는데 다시 이제 매물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래들은 다 물량을 지금 던져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상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간 차트에서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단기간에 일봉과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균형 자체가 매도의 흐름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진 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은 또 마이클 셀러 형님이 또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16,130개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평균 단가는 36.7K 정도로 지금 구매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총 합쳐서 무려 17만 4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평균 단가가 대략 30.2K 정도입니다. 자, 그 얼핏 보시면은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게 수익률이 지금 현 시점에서 좋은 건 아닌데, 지금 마이클 셀러의 어떤 전략들은 굉장히 좀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클 셀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세일러는 레전드다, 자,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서로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입하고 있는 금액대가 지금 30.2K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평균 단가인데, 요게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만든 코인타임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 시장 평균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요게 30.9K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평균 비용 단가보다 아주 조금 더 적은 정도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실제 평균치에 거의 근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미래의 큰 상승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늘 하고 있는 얘기는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행동들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의 제임스 에이파트가 지금 올해는 1월 10일 요때가 이제 90%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일정이 아마 1월 5일부터 1월 10일 사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의견에 약간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지금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SEC가 프랭클린 템플턴과 헥시덱스의 어떤 신청서를 이제 연기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관보에 이제 게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댓글 기간을 1월 5일로 종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마감 기한은 1월 10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SEC가 댓글 기한을 전반적으로 1월 5일날 종료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ETF에 대한 승인이 이제 조만간 결정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절차에 대한 마감들을 1월 5일까지로 지금 마감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 구간 사이에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떤 분위기들이 고조가 되는 거는 지금 자금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측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CME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의 자산 운용 규모 AUM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셰어스에서 출시한 이 BITO, 이 비토라고 하는 선물 ETF가 2021년에 이제 출시된 가장 오래된 이제 ETF인데요. 근데 여기에 유입된 규모가 지금 2021년 기록을 갖다 경신을 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7천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 금액이 거의 1조 9천억 원,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ETF에도 이렇게까지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상승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어떤 행보들도 지금 이걸 준비하는 어떤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신청을 해서 동시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청난 경쟁이 지금 시작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 빠르게 치고 나가서 어떤 규모를 선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굉장히 돈이 될 자산인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1위 공룡인 지금 블랙
블랙락도 지금 참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크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GBTC를 팔아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ARKB 본인들의 현물 ETF로 지금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억 3천만 달러를 이동할 어떤 가능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금액적으로는 뭐 한 뭐 1,500억 뭐 요 정도 규모이지만 어떤 시작점에서 이 정도의 어떤 보장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아크 인베스트가 굉장히 여기서 좋은 어떤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크 인베스트 입장에서는 뭐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뭐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회사들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치열한 수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결론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거는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순위는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요. 지금 이게 또 언제 승인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서 이제 피델리티의 어떤 신청한 이더리움 ETF 신청서를 SEC가 이제 확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SEC가 어떤 대중들의 또 피드백을 구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있던 기초자산에 대해서 이제 가상자산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이 기초자산을 이더리움으로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예측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케일도 현물 ETF로의 전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이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은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가치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걸 조금 더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반감기라는 이슈가 내년 4월에 이제 예정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고정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공급이 줄어드는 거는 뭐 이미 확정된 이벤트인데 여기서 지금 공급량의 14%가 무려 10년간 비활성이 돼서 아주 강하게 응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비탄력적인 공급, 지금 공급을 갖다 극도로 지금 제한하는 상황에서 ETF라는 이슈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수요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거기다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비트코인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밀레이 후보가 당선된 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법안을 계속해서 2024년에는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 수요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공급은 철저하게 제한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레이스케일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이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결론인 거죠. 네,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는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이 상품에 대한 억눌린 수요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705억 달러 정도의 유입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한화로는 9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 지금 시시아 루미스랑 그리고 질리 브랜드 의원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 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들도 내년으로 이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의견들이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 규제안들이 이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로 지금 상승의 어떤 분위기들이 점화되고 있다,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래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어떤 태도들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고래 활동이나 매수 및 매도 패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고래가 보유한 옵션 계약에 뭐 누적 순 프리미엄을 누적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래가 보유한 옵션 계약의 총 가치를 다른 모든 시장 참가자가 보유한 옵션 계약의 총 가치로 나눠서도 이제 환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고래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역사상 지금 유례 없이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2022년이나 요 초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것도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에 대한 이슈들을 이 큰 세력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이 고래들이 언제든지 이 시장을 갖다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이크 세일러의 전략처럼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지금 보시면 요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2만 1000개 블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 이제 반감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뭐 저마다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지난 불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하락했던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은 블랙스완, 코비드에 의한 영향들이 또 많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어쨌든 지지부진하다가 반감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경험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렉트 캐피탈도 동일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반감기 지점인데 예외 없이 반감기가 지난 시점에서는 이렇게 횡보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구간들을 과거 두 차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 전 시점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하더라도 반감기가 이제 바로 지난 시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만큼 상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후에 폭발적인 랠리가 요 녹색 구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감기가 지나고도 왜 아무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ETF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 금 ETF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직접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2004년 11월에 승인이 되고 나서 2005년 한 2, 3월 초순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의 뭐 4배, 5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기대치가 더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반등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길게 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결국에 이 파급력은 계속해서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거듭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물밑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0,000개 이상의 이제 비트코인이 2세에서 3세 연령 정도 됩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보관되었던 이 물량들이 온체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일수들이 파괴가 됐는데요. 저마다의 어떤 다른 계산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기술적인 분석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의견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을 겪을 것이냐,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 요 구간들인데 당연히 트레이더들마다 어떤 보는 어떤 패턴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릅니다. 해석들은 차이가 있는데 주간 차트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강한 어떤 모멘텀이 일어나서 상승 추세로 이제 이어졌던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이제 요 구간들 특정 몇 가지 구간들을 찍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RSI가 지금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있는 스트롱 모멘텀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구간을 추월해서 지금 이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을 뚫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모멘텀으로는 일단은 강세 쪽으로 더 이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걸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봤을 때는 지금 상승 쐐기형 패턴이 2016년처럼 동일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선 하락 반전 패턴이기 때문에 소폭의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살짝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구간까지 지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하락의 폭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랠리를 하면 우리가 좀 매집되어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벽이 두껍게 쌓여 있는 구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나 매물대로 봤을 때는 큰 폭의 가격 하락보다는 조금 소폭의 조정들이 더 가능성이 있는데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강력한 퍼드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을 완전히 무효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증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은 좀 반드시 걸러서 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망에 대해서 미키불 크립토라고 하는 분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요 전 단계, 이제 강세장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이 크립토 윈터를 지나서 이제 전환기에 접어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요 불 페이스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 단계는 오지 못했고 이제 상승장 직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을 했을 때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목표는 49K에서 50K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가격은 20만 달러, 200K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분석의 좀 공통점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45에서 50K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는 100K는 무조건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 현재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